오늘은 시인 안도현의 12월 저녁의 편지라는 짧은 시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12월 저녁에는 마른 콩대궁을 만지자. 콩알이 머물다 떠난 자리 잊지 않으려고 콩깍지는 콩알의 크기만한 방을 서너 청소해 두었구나. 여기다 무엇을 더 채우겠느냐. 12월 저녁에는 콩깍지만 남아 바삭바삭 소리가 나는 늙은 어머니의 손목뼈 같은 콩대궁을 만지자.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무언가 자꾸 채우기에만 급급했다면 이제 덜어내고 비워내는 것에도 신경을 좀 썼으면 합니다. 성탄절을 하루 넘긴 날이지요. 12월 26일 와우판 매거진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뭐 한 잔씩들 다 드셨죠? 칡즙. 야, 옥천 백세건강원에서 칡즙을 협찬해 주셨는데 드셔보셨잖아요. 네. 소감이 어때요? 정말 달아요. 저는 일단 제 얘기는 잠시 뒤에 하고 또 달고 달다. 저는 보통 우리가 칡즙을 가장 많이 접하는 데가 사우나하고 나왔을 때 유난히 막 갈증 심할 때 그 냉장고 쇼케이스에 칡즙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 먹을까 말까 망설이잖아요. 왜? 그래서 터서 먹으면 어떤 때는 아우 좋다. 근데 또 어떤 때는 괜히 먹었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칡즙은 되게 독특해요. 부드러운데 김남균 기자 말처럼 뒷맛이 좀 달달한 그런 건 있는데 기분 나쁘게 단 게 아니에요. 세상에 단데 기분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달아도 왜 언어 도단이죠. 기분 나쁘게 단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백설탕 있잖아요. 그거 티스푼으로 한 스푼 입에 넣어 먹으면 무조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기분 되게 좀 이상하거든. 근데 이 칡즙은 몸이 좋아지는 나 쇼 호스트로 진출할까봐. 아니 근데 이게 네. 저 들어오면서 주시길래 칡즙이 원래 칡즙이 약간 좀 찌든 내 같은 맛이 그런 거하고 약간 쓴맛하고 섞여가지고 나거든요. 근데 그게 일단 없어요. 야, 나는 왜 저 표현을 생각 못했지? 아니 맞아. 예, 네. 그죠. 네. 그래서 그 뭐랄까 이게 칡 왜 가운데 노란 거 그 부분은 달기만 하고 쓴맛이 거의 없는 왜 칡맛이잖아요. 네. 그걸로만 하셨나 봐. 생칡 어릴 때 자주 드셔보셨죠? 칡이 두껍잖아요. 네. 그러면 네. 이 껍데기 부분, 이 껍질 쪽 먹으면 약간 그 찌든 내하고 쓴맛하고 그게 좀 강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심의 노란 부분을 네. 먹으면 뭐랄까 그 달고 예, 칡 맛은 다 나는데 달고 그런 좀 이런 맛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꼭 그걸로만 짰나 봐. 네. 진짜 이거 이 연말연시 술자리가 참 많은데 칡즙으로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 저희 와우판 매거진 본방송 들으시고 첫 번째로 문자 주시는 분은 칡즙 한 박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포 들었지? 한 박스에? 60포? 60호. 오, 근데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칡즙 중에 제일 좋았어요. 맛있어. 되게 기분 좋게 달아요. 우리 이강희 전 의원의 표현처럼 그 칡즙의 가운데 노란 부분의 맛이 그 오래 씹으면 질겅질겅 그 맛이 나는 칡즙 한 박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내드린 칡즙이 우리가 마신 칡즙하고 똑같겠지? 의심이 많아서. 그리고 다섯 번째로 문자 주신 분은 지난번 협찬 이제 고정으로 들어오겠다는 분입니다. 화장품 한 세트를 선물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다섯 번째인지 몰라요. 첫 번째는 확실히 칡즙 한 박스 60호가 들어있는 큰 박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문자 주신 분은 화장품 한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010-9049에 2570번 9040-2570 자막 나가죠?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와우팟 매거진의 핵이죠. 전국 언기레기 연합의 창시자 1호 기자 이제 그만하시죠. 충북인 뉴스의 김남균 기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얼굴이 멀쩡해요. 네. 어제가 성탄절이어서 네. 그것도 기념하느라고 요거 할 줄 알았는데 상태가 좋네요. 엄숙하게 보냈습니다. 엄숙하게. 네. 예. 구룡대 오전에는 저희 뭐 하는 일이 그 지금 이제 반고 전시회 네. 이번 주면 이제 끝이 나는데 거기 오전에 이제 잠깐 들렀다가 오후에는 또 청주의 진산, 구룡대간 또 해발 100m 이상 14봉우리를 또 등정을 했고요. 진짜? 네네. 오늘 아침에? 아 어제 저녁에요. 어제 저녁에? 야간. 왜 가요? 제가 전문 산악인이잖아요. 믿을 수는 없지만 일주일에 구룡대간을 2번 종주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네. 하기야 그 정도 운동을 안 하면 못 버틸 것 같아요. 예. 워낙 그 자리가 많잖아요. 네. 아니 예전에 그런 우스갯소리 있었어요. 12월 24일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제일 많은 데는 명동거리잖아요. 근데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날 교인들은 성당 교회에 다 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동거리에는 주님하고 상관없는 분들이 또 다른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가득 차 있다라는 이런 우스갯소리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아주 경건하게 산행을 하셨네요. 네. 자, 그리고 오늘의 초대 손님입니다. 이 소개할 분은요. 충청북도 도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청주시장 예비 후보로 수면 위로 떠올랐었지요. 현재는 뭐 KBS 그리고 HCN 등등 최소 하루에 2탕 이상을 뛰는 생계형 정치 방송인 이광희 전 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기 예. 분위기를 잘 몰라가지고요. 예. 이렇게 막 툭툭 치고 들어가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우리 하셔야 돼요. 김남균 기자님 정말 재미없게 하신다. 아 이거 참.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지금 보니까 이 분위기 굉장히- 좋아. 아니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진지하게 하신다. 예. 얼마 전 이광희 전 의원이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장돌뱅이가 장이 섰는데 모른 척 할 수 있느냐? 이게 아무래도 그 차기 총선을 앞두고 한번 툭 던진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는 깜짝 놀란 게 주변인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진짜 이광희 의원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느냐? 네. 맞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세대 교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전에 이광희 의원의 이미지 하면은 좀 왠지 새님 같고 깍쟁이 같은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모험생 이미지가 강했죠. 근데 네. 이 멘트는 싸움닭이야. 네. 한번 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제가 전국 제야 단체 시절에 전국 투쟁위원장 3년 한 사람은 당군 역사상 당군 일에 저밖에 없어요. 아 이런 깔때기 좋아. 예. 네. 진짜요? 네, 그럼요. 네. 저희 우리 후배들께 물어보시면 제가 이 강목조 대장하고 그랬었습니다. 오, 얌전하다니요. 나 그런 얘기 태어나서 처음 듣는데. 정말요? 그러면은 의정 활동 기간에 이 네. 발톱을 숨겼던 거예요. 네. 의정 좀 활동을 예. 제가 발톱을 숨겼다고요? 점잖은 아니, 이미지로. 예, 그렇죠. 모범생이고 네. 그다음에 의정 활동 우리 또 이광희 전 의원님처럼 네. 학구적으로 열심히 해서 음, 하신 분이 드물잖아요. 네. 예. 맨 처음에 이 와우판 매거진 시작할 때 처음 거론됐었던 인물이 이광희 전 의원이었어요. 아니 의원님 정도가 되면 네.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이제 술 먹고 소동 한번 있었다 이런 기사도 한번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한번 그런 없었어요. 거. 예. 예, 예, 예. 근데 그 지금 이제 박완희 의원이 네. 사실은 이번에 최대의 그 블루칩 아닙니까? 아, 그냥? 근데 뭐 네. 기초강요 의회를 통틀어서 제가 보기에는 뭐 박완희 의원이 아마 그 올해를 빛낸 의원으로 뭐 손색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2010년도에는 제가 그랬죠. 이 정도 그래서 제가 하도 언론에 많이 나와서 네. 제가 좀 찾아봤어요. 네. 저 때는 욕 먹느라고 모든 언론에 3년 동안 진짜 모든 언론에 거의 욕이 실렸었어요, 진짜. 근데 이 자리에 보면요. 네. 우선 그 저번에 나오신 김수민 의원도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바른미래당.
예, 네. 우리 이제 청원구에 이제 차기 총선에 공식 출마하겠다 이렇게 출마 선언을 여기서 공식적으로 처음 발표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또 청주에서 출마 선언 가장 많이 하신 분 있죠, 김종대 의원. 예. 예, 확실히 나온다고 했어요 이제. 예, 예. 빼박됐어요. 네네. 이 자리에서 그러고 이 자리만 나오면 다 이제 차기 총선 출마 선언하는. 뭐 기분이 없대나 봐. 예. 뭐 아니, 당연히 뭐 될 것 같고. 출마 선언이라기보다도 음, 일단 뭐 뉘앙스라도 비춰야 그 다음에 뭐 또 비춰지니까요. 우리 같이 그분들은 현직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처럼 백수로 사는 사람들은 잊혀지는 게 제일 두려운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 그럼 이광희 전 의원은 다음 총선에 확실히 나온다고 봐도 되겠죠? 정치인에게 이거다 아니다 똑부러서 얘기하라 그러면 얘기 못하죠. 네. 예.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장돌뱅이가 장이 섰는데 그냥 지나가냐. 네. 장마당에 뭐 네. 좌판은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 됐고요 그 얘기는. 그럼 지역구는 어디입니까? 지금 그 얘기 물어보려고. 아니, 예. 당연하죠. 내가 사는 데가 서원구인데. 네. 서원구. 네. 근데 이렇게 미리 구까지 그런데 딱 이제 오재세 의원하고 아니, 근데 경쟁을 제가- 하는 건데 예, 오재세 의원은 그 다음 그 총선에서 당선돼서 국회의장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엄청 소신발언 엄청 많이 하시죠 요즘. 네. 근데 저는 원내대표도 한 번도 못해 그 원내대표 출마도 못하셨던 분이 그 뭐 의장 출마를 하신다는 거 자체가 좀 아이러니인 것 같은데요. 야 벌써부터 나를 네. 세우고 있어요. 아니 그게 그런가요? 아 재밌습니다. 네. 서원구를 지목하셨는데 아니 제가 지역구가 산남동 분평동이니까 정치를 네. 하면은 그 동네에서 하겠죠. 그런데 정치판이라는 거 모르는 거잖아요. 공천 문제도 그렇고. 근데 만약에 서원구가 아니면 나는 이 구가 좀 마음이 가더라 하는 구 있어요? 그 저기 종로 아니면은 생각나는 데가 없어요. 아니 뭐 정치인이 뭐 네. 꿈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요? 네. 그러면 청주의 정치 1번지는 졸지의 서원구가 됐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이, 저기 다른 분들이 좀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예. 김종대 의원은 끝까지 거기 정치 1번지는 상당구라고 주장하시는 분.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 와우팟에 출연하신 분들이 다 당선되면 이것도 기록일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이렇게 합시다. 총선 한 두세 달 앞두고는 정치인들을 집중적으로 섭외를 하는데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만 섭외를 하는 거야. 그래서 100% 당선시켰다고 우리가 떠들고 다니는 거지. 아 참고로 네. 우리 1월 초에는 네. 우리 이광희 전 도의원께서 출마 선언하신 같은 지역구죠. 네. 한국당의 최연호 당협위원장이 예. 출연하실 예정입니다. 최연호 그 당협위원장님에게 덕담 한마디 좀 건네주시죠. 거기는 네. 천혜숙 교수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된 정보예요 이거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거기가 지금 지역구 위원장이고요. 네. 말하자면 지역위원장이죠. 그리고 저기 오재세 의원님도 지역위원장이고 네. 또 상당구는 정정순 음. 지역위원장이죠. 예.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도전하는 후보들은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당내 또 경선 치러야 되니까요. 지금 확정은 이광희 전 의원밖에 없어요. 자칭. 네. 지금 충분히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 시절에 전국 단위의 이제 투쟁위원장을 역임하셨다. 그 정도의 뭐 투쟁력이면 충분히 뭐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초대 아니, 지금 손님 분위기가 왜 이렇습니까? 원래 막 이 출마 선언 한 것 같은 분위기로 막 몰고 하신 가시는 거예요? 거잖아요 지금. 아이고 이게 우리 같이 이렇게 그 이제 현역이 아닌 사람들은 네. 출마 선언을 지금 근사하게 하지 않으면 네. 아무도 달아주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좀 공식적 이게 예. 근사하게 해야죠. 네. 우리는 결론은 근사하지 않다는 거야.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거죠. 원래 그 초대 손님 오면 김남균 기자가 전문으로 소개를 하는데 네. 이광희 전 의원의 강점이자 장점. 이광희 우리 전 도의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성 정치인이 보여주었던 모습하고 다른 모습을 정말로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박완희 시의원하고 비슷하다. 네, 그러니까 네. 두 분의 관계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내연 관계 같아요. 예, 전처는 아니고요. 정치적 사제 관계, 네. 정치적 동맹 관계. 네. 근데 사실은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 우리 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의정 활동을 통해서 정말로 밤을 새서 연구하고 뭐 해서 정말 그 결과물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었던 분들이거든요. 네. 특징이라고 하면 정말 그 모습은 감동적이죠. 네. 그래서 이 두 분만 놓고 본다면 의정비를 갖다가 20%를 올린다 해도 많은 시민분들은 찬성을 할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의정 활동에서 아주 우수한 그 이제 어떤 실적 성과를 갖다가 보여줬었고 시민들의 이제 만족도도 되게 높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지난번 뭐 이렇게 이제 민주당 청주시장 당내 이제 경선 때 예비 후보로서 보여줬던 모습 보더라도 하루에 한 번씩 그 정책 기자회견, 정책 발표를 계속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우리 정책 선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네. 실제로 이제 그런 모습들을 갖다 보여주었고요. 그렇지만 뭐 결과는 압도적으로 좀 차이가 좀 났었죠. 아쉽기는 하지만 그런 이제 성실한 의정 활동 그다음에 그 단순하게 어떤 이전 투과는 정치 안에서 정책으로 뭔가를 바꾸려고 했었던 모습들 이런 것들이 강점이고 특히 이광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운동 그다음에 이제 시민사회 운동, 민주화 운동, 시민사회 운동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들이 일관돼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다른 정치인에서 보여줄 수 없는 모습들이고 특히 우리 이제 청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료 출신의 이제 정치인들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국회의원 다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만큼 보수적인 지역 사회에서 이런 시민 사회 또 개혁 진보 세력으로서 자수성가한 드문 정치인이죠. 제가 지난 반년 동안 이광희 전 의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딱 한 줄이에요. 짧은 말. 참 아까운 사람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칭찬이기도 하지만 정작 이광희 전 의원의 입장에서는 마냥 그 달콤한 말로는 안 들리실 것 같아요. 좀 쌉싸름한 느낌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이 선거 한번 접은 기억 없으시죠? 선거 한번 지면 많이 아픕니다. 네. 제가 2002년도에 시민 후보라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시민단체 출신으로는 이제 처음 출마를 했다가 물을 먹고 그리고 8년을 절치부심해서 2010년도에 출마를 해서 되고 2014년도에 되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한번 떨어졌는데 이번에 충격은 그때 2002년도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제가 이제 이광희 전 도의원의 방송을 제가 이제 많이 듣거든요. 들을 때마다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깔때기.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문제. 이 부분들이 엄청나게 이제 늘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선은 예전에는 좀 더 좀 겸손하게 예쁘게 말하는 스타일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본격적인 정치인 스타일.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저돌적이고 직선적인 그런 발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이터라는 거죠. 많이 변했다는 건데. 근데 당사자는 안 변했다잖아요. 예전부터 그랬다고 본인은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변했다는 걸 느끼면 사실은 뭔가 다른 심리적인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미 그때는 이제 내가 누울 자리를 찾아보는 그런. 언제부턴가 그 크리스마스 때 눈이 오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얘기를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옐로우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탄생했어요. 미세먼지가 그만큼 심하다는 거죠. 미세먼지에도 칙즙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광희 전 의원을 초대했는데 지난 11월 한 달 동안만 보더라도 청주는 전국에서 가장 나쁜 수치를 보였거든요. 여기에다 청주시는 또 소각장 문제도 맞물려 있죠. 소각장 미세먼지 문제는 또다시 이 도시숲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소각장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들 가운데 청주시와 곧잘 비교가 되는 도시가 있습니다. 청원과 통합되기 전부터 이 청주시는 이 도시와 여러 면에서 닮은 꼴이어서 비교가 곧잘 되기도 했었죠. 바로
전라북도 전주시입니다. 상황은 비슷한데 대응 방식은 사뭇 다르다고 합니다. 청주시와 전주시 어떻게 다를까요? 김남균 기자가 청주시와 전주시 상황을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우리 이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이제 제일 나쁜 도시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사실도 보통 이제 일반 시민들까지도 다 이제 알게 된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더 이야기를 안 하고요. 그럼 미세먼지의 원인이 뭐냐? 지금 이제 중국에서 오는 그 겨울에 이제 편서풍을 타고 날아오는 중국발 미세먼지다. 그런데 이제 요거 관련해서도 중국발 미세먼지가 날아오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이제 최악의 상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게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발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주원 영향을 미치지만 반드시 그것 때문은 아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칠지 딱 이렇게 규명이 된 건 아직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미세먼지가 나오는 거는 다 소각하는 과정에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당연히 지역의 이제 소각장 또 화력발전소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공공 소각장을 포함해 가지고 총 17개의 소각로가 있고요. 하루 2,258톤이 이제 소각이 됩니다. 그리고 2016년 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이제 중간 처분 소각 시설 중에서 청주시에서 소각되는 게 그러니까 산업 폐기물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게 20%라고 하고요. 이제 최악의 이제 소각장의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단 이 청주뿐만이 아니라 전주시도 살펴보니까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팔복면인가? 예. 그 저희가 최근에 확인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전주시에 아주 오래된 산업단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팔복동이라고 하는 산업단지인데 여기에서 봤더니만 그러니까 청주가 공공소각장 포함해가지고 2,258톤이라고 그랬잖아요. 공공이 400톤이에요. 이걸 빼면 1,800 몇 톤이거든요. 자, 그런데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단지 하나에 이런 산업 폐기물을 태우는 게 1,900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주시의 양보다도 전주시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소각로가 가장 밀집돼 있다는 두 도시에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저희가 최근 전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만 어떻게 돼 있냐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첫 화면에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1,000만 그루의 이제 도시 숲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그 팝업 창이 뜨고요. 그 다음에는 전주시장 명의로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승수 시장. 팔복동 고용 폐기물 소각 발전 시설을 반드시 막아내고 시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고 그걸 다시 누르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막아낼 건지에 대한 총 7가지의 안을 그 이제 시장 이름으로 그 어떻게 보면 공개적 선언을 한 거죠. 여기에서 보면은 모든 행정 수단을 통해 폐기물 소각 발전 시설을 막아내겠다. 그러니까 모든 행정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는 사실 구체적으로 이제 방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와 공통적으로 여기도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인데 1심에서 졌어요. 전주시도. 그다음에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그 진주산업 현재는 클램코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에 1심에서 패소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소송에서 그 우선 이기기 위해서 하여튼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 그리고 설령 진다고 하더라도 그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통해 가지고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해서 막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이미 이제 전주시장은 지난 11월달에 민주당 그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났더라고요. 여기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그 영표 원내대표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단순하게 도시 자체 대응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를 찾아가고 이런 법률적인 어떤 그 법 개정까지라도 추진해서라도 막겠다 이렇게 좀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고 좀 많이 그 차이를 느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청주시하고는 약간 차이가 좀 그런 면에서 보인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광희 전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일단 이제 그 정치를 바라보는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행정은 관리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치는 새로운 것을 창출하거나
아니면 그 도시가 넘어야 될 어떤 문제들을 극복하는 게 정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전혀 다른 건데 예. 왜 청주시하고 전주시하고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딱 보면 압니다. 그 도시는 행정가 출신이 단체장이 되고 있구나. 예. 이건 정치인 출신이 되고 있구나. 두 도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 문화적 차이에서도 2010년도에 제가 도의원이 되고 나서 전주와 청주는 늘 같은 게 많아서 인구도 그렇고 그 예산도 그렇고 도시 규모도 그렇고 예, 전체적으로 비슷해서 늘 서로 비교가 되곤 했어요. 예. 근데 수도권에 가까운 청주가 늘 전주의 부러움이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예. 예. 그랬었는데 지금은 청주를 부러워하는 전국 사람들은 없죠. 거기는 이미 1,000만 이상의 관광객들이 있는 문화도시로서의 예.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전주는 예, 김승수라는 젊은 시장이 들어와서 그 뭐라 그러죠? 사창가라고 하나요? 예. 홍등가 예, 홍등가를 집창촌을 거의 없애다시피 한 대표적인 사례로 만든 이런 거고 아파트 내 임기에는 짓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그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오히려 올인했었죠. 예. 이런 차이가 있었고 청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뭐라 그러죠? 그 성장 중심의 성장 일변도의 어떤 그 패러다임을 그대로 가지고 예, 예. 있는 제조업의 이 도시예요. 제조업에 여전히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하는 것도 다 공장 유치로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가 그 도시적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거죠. 전주가 그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이건 청주의 이웃 도시인 대전을 벤치마킹한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대전에 박성효 전 시장 시절에 저 공약이 있었고 일부에서는 좀 비아냥도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가장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대전을 벤치마킹 했을 수도 있고 예. 또 한범덕 그 청주시장을 벤치마킹 했을 수도 있어요. 예. 한범덕 시장에 예전에 이제 발표했던 것도 1,4만 그루. 예, 예. 1,000만 그루가 아니라 1,4만 그루. 뭐 4만 그루 덧붙이나 빼나 거기서 거긴데. 그 나무 심는 그 나무를 심어서 성공한 도시들이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서 대구를 꼽습니다. 네, 그래서 나무 그러니까 분지형 그 어떤 조건이 있는 도시일 때 나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나무가 필요한 이유가 일단은 공기가 안 좋아서 안 좋을 때도 이유도 있지만 도시를 식힐 수 있는 거는 맨땅하고 나무밖에 없어요. 예전에 우리 일기예보 하면 대한민국에서 여름에 그 일기예보 할 때 항상 대구가 기준이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네. 그 이광희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가 집중적으로 처음엔 하천 주변부터 나무를 심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는 개발을 의도적으로 억제하면서 공유지에다 계속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기온 1도를 떨어뜨리는데 유엔에서는 뭐 몇 년 걸린다더라? 100몇십 년이 걸린다는데 대구는 10몇 년 만에 1도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름철에 왜 일기예보하면 항상 경남 합천 이쪽을 기준으로 많이 하거든요. 이제 바뀐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고 싶은데 정치를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전주하고 청주가 비슷해요. 상황도 비슷하고. 근데 전주시장의 대응이 이렇게 빠르게 기민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인근 지역민들의 노력도 높이 사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촛불 집회를 열고 거기에서 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민주당까지 같이 움직이는 거죠. 전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무원들이 어떠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예컨대 어떤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전에 이미 발생했었던 문제고 그걸 누군가 책임져야 될 공무원들이 있을 때의 문제와 단체장이 이 문제는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으니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당신들이 그거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일단 분위기가 다르고요. 그리고 시장이 앞서서 그런 그 선포를 해서 나가게 되면 그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 문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시 전체가 그 어떤 이제 저는 김승수 시장한테 늘 반해왔는데 이번에도 늘 반했었던 게 하나가 전주를 무시하지 말아라. 전주가 너희들처럼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넘어갈 전주가 아니다. 전주의 자존심을 시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저 말을
듣지 않고 같이 따라 나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으려는 생각이 들었고 그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응답해서 거길 지역구로 하고 있는 정동영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촛불 들고 나서지 않으면 안 안 되는 되는 상황을 분위기가 됐어요.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해야 시장의 잠식들을 막아낼 수 있다고 봐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건 시민의 힘, 그 시민의 힘을 추동시키는 지도자의 어떤 능력 이런 것이 결부되어야 자, 바로 그 된다고 부분인데요. 생각합니다. 네. 자, 아까 김남균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전주시와 그 해당 소각장 업체가 법으로 싸움을 하게 됐는데 1심에서 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선 좀 과정을 좀 명확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네. 또 막연하게 이제 네. 김승수 전주시장이 모든 걸 잘한 건 아니에요. 네. 처음에 이제 2016년도 김승수 시장이 이제 재임 시절에 네. 그 고형 연료 발전 시설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음. 거는 처음에는 이제 그 뭐예요? 이제 재활용 그 이제 이 시설로 해가지고 들어왔죠. 이런 허가를 네. 내줬어요. 네. 그러니까 내준 거는 김승수 시장 재임 시절이고 그런데 들어와서 이 바꿨잖아. 업체가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처음에 재활용 시설에서 그러니까 자원 그 순환 시설에서 갑자기 이제 고형 연료를 이용한 발전 시설로 변경을 해서 이제 허가를 내면서 예. 문제가 생겼거든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일부의 이제 시민들과 정치권에서는 그 이것에 이제 그 허가를 내주는 거는 당시에는 정치권이 네. 아니었고 인근 주민들과 네. 환경단체가 처음에 들고 일어났죠. 예. 예.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김순 시장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예, 그다음에 예. 이제 대책을 네. 내놓은 것들이 자, 요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법원으로 갔어요. 근데 법에서는 그 해당 업체의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전주시의 입장에서는 그 입장문에도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는 2심과 대법원이 남아 있다. 이 표현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이 지리한 공방이 계속되는 도중에도 미세먼지는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행동으로 옮기느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거죠. 지역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난달 27일 발전시설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는데 1,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모여들었어요. 말이 1,000명이지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발표하라면서 지역 주민들 1,000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과연 모이기가 쉬울까요? 그래서 저는 지역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어떤 소각로 문제는 제가 2010년도 되기 전부터도 계속 문제가 됐었던 문제들이에요. 그랬다가 그 당시에는 그 소위 고형 연료라고 하는 것을 자원순환의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당시에는 그게 친환경 소재가 아닌가? 우리 같이 석유가 나지 않는 그런 식의 접근들이 당시에 있었죠. 일부 있었어요. 그 이명박 MB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가 이걸 갖다가 신재생 에너지다. 그래서 엄청나게 띄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만들 때 다시 사실은 그 이렇게 배연 타랑 시설이나 혹은 뭐 각종 타랑 그 뭐 시설들을 소각로를 떼면 거기서 그 뭐 발생하는 이런 그 뭐 오염원들을 제거시키는 필터링 역할을 해주는 그런 거를 당연히 하는 건 줄 알았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SRT가 청주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걸 쓰고 있는. 그래서 실제로 공장을 가동시키려면 열이 필요하고 그 열을 이런 그 우리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땅에서 만든다고 하니까 당시로는 뭐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미세먼지를 굉장히 많이 이 문제는 사실은 김남균 기자가 그 때문에 저도 많이 배웠죠. 제가 전화해서 이게 뭐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김남균 기자는 어디서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들이대 볼까요? 기사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잖아요. 사과를 김승수 시장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당시에 이런 게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게 그 우리 같은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사고를 했었던 사람들에게 자원순환이다. 그다음에 뭐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문제다. 이런 거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죠. 말 표현 자체가. 자, 정리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청주시 이야기로 되돌아와서 이강희 전 의원님, 청주시의 어떤 노력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그 저는
소각로,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미세먼지와 관련돼서는 사람들이 미세먼지 그러면 도대체 피해가 뭔지를 잘 모르면서 네. 그냥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충북도에 매년 8년 동안 요구를 했었던 자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인구 10만 명당 그 평균 이렇게 사망률로 봤을 때 예. 어떤 것 때문에 사망을 했는지가 전국 도표가 이렇게 나와요. 아 그래요? 예, 그거를 제가 국회에서 얻어다가 매년 확인을 좀 했는데 거기다가 이상한 게 눈에 띈 게 있었습니다. 청주 어떤 같은 점이죠? 경우는 예. 제일 많이 사망하는 거 세 가지를 하라면 첫 번째가 폐암 사망률. 아 기관지 쪽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호흡기 질환 사망률이 네. 굉장히 높고 두 번째는 그 자살, 세 번째는 그 운수 사고였었거든요. 아.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운수 사고 관련돼서 교통사고도 교통, 사망 사고가 가장 높은 도시였고 예. 그래서 호흡기 질환은 이상하다 싶어서 또 다른 자료를 요구를 했었죠. 담배를 많이 피나? 그래서 흡연율을 보니까 전국에서 하위 수준이에요. 예, 흡연율은. 예, 예. 음주율은 좀 높습니다. 예, 우리가. 예. 근데 흡연율은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피해가 발생을 하는지가 처음에 궁금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전부터 미세먼지대로 운동을 했지만 예. 이게 이제 구체적 피해 사례가 나타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들이 먼저 피해를 입어요. 예. 그리고 그 제보가 이제 들어오는 것 중에 예컨대 그 이번에 진주 산업이 있는 그런 북이면도 마찬가지지만 오창 지역에서 창문을 열어놓지 못할 정도로 오염이 많이 발생한다. 심지어는 저에게 제보가 들어온 것 중에 하나는 애가 막 뭐가 피부에 났는데 네. 그걸 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예. 오창 사십니까? 응?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랬더니 오창 사는 애기들에게 이렇게 피부 발진이 일어나 그것 때문에 이사 간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쪽으로 이사를 와서 그게 없어졌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피해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게 공단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거였어요. 예, 예, 예. 예, 그러면 거기 그 전에 청주시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청주시에서는 지금 이제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날아오는 거다. 그게 대부분이다. 네, 네. 이게 주로 얘기였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연구를 해보자고 해가지고 재작년에 인하대학교 팀에다가 3억인가 주고서 어떤 연구를 할 때 3억인가 5억인가 하여튼 몇 억 주고서 한 대규모 프로젝트 연구를 엄청난 돈을 주고 맡겼었어요. 예, 예. 근데 그 나온 지금도 이제 청주시에서 미세먼지 대책이 그 연구에 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 나왔을 때 제가 청주시 건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저기 그 제 홈페이지가 아니죠. 예. 블로그에 화가 나서 막 그걸 실었었는데 예. 이런 거예요. 그 조사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미세먼지가 어디서 발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피해는 이미 피해를 조사한 게 아니니까 피해는 제외하고 어디서 발생한지를 알아야 뭐 그걸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예, 발생되는 예, 양 예. 어디서 발생되는지 알아야. 그런데 그 자료에서는 두 군데 시료를 채취를 해서 했는데 한 군데는 용암동이고 한 예. 군데는 율량동이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전혀 미세먼지하고 관련이 없는 동네에다가 그 옥상에다가 만들어 놓고서 조사를 한 걸로 해놓고 자기들도 그걸 가지고 어디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지 모르니까 과거의 그 자료에 준해서 60%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고 나머지 그 40%에서 30%에서 뭐 그 사이가 내부에서 발생하는 거다는 거를 자기들이 발견을 하지 못하고 이전 자료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전 자료들을 또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환경단체들에서는 이미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전체에서 60% 정도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맞는데 예. 만약에 중국발 황사라면 대전이나 이런 데에 호흡기 질환 환자로 사망하는 율에 비해서 왜 유독히 청주가 높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거는 다른 요인이 있다. 그게 뭐냐고 했을 때 우리가 전기를 끌어다가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일부 전기를 가져다 쓰거든요. 예. 당진화력발전소에서 불어오는 그 편서풍이라고 하나요? 예. 편서풍. 그게 바로 청주를 직격합니다. 청주와 세종시 그 조치원을. 그러니까 조치원과 청주시 그 세종시와 여기가 그렇게 안 좋습니다. 두 군데가. 그래서 그거가 외부적 요인에
중국발 미세먼지를 제외하고는 많은 거 아니냐. 그럼 나머지 40%는 또 어디서 발생을 하는 거냐고 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그거를 제일 많이 파헤친 분이 김남균 기자예요. 이 소각장애 문제 계속 주장을 했었고 SRT 문제 계속 주장을 해오셨죠. 그래서 저는 정말 놀라운데요. 사실은 사전에 우리가 어떤 걸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런데 역시 진짜 공부하는 도의원은 달라요. 왜 저러죠? 그럼 우리 이제 청주는 많이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세종시가 이런 그 폐렴이라든가 폐암 요 사망률이 높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 사실 웬만한 사람들 모르거든요. 이거 정확히 집어내시잖아요. 저희가 지금 뭐 종이는 많이 있는데 자료하고는 상관없어요. 지금 다들 애드립으로 치는. 아니 근데 아까 이광희 전 의원의 말씀 중에 청주시의 그 사인 1위가 폐암, 두 번째가 자살, 세 번째가 교통사고 이렇게 압축을 해주셨는데 뭐 이제 연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8년 연속 거의 비슷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저는 두 번째 자살도 이거 좀 눈여겨봤으면 하는 게요. 자살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우울증이거든요. 이제 여기 지금 이 사회 하시는 분의 패턴을 이제 드디어 알겠습니다. 왜요? 그거 나가면 또 1시간이 걸립니다. 잠깐만요. 아니 근데 이거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햇빛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겨울철에 네. 자살률이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상관이 좀 있지 않을까요? 자살 문제는 네. 말도 끝내 길어질까봐. 아니 물론 제가 정책복지위원장 하면서 다른 원인도 또 자살 많이 문제, 있지만. 예.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네, 그거는 저도. 제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측면인데 하긴 뭐 자살 많이 하는 국가들 보면은 햇빛이 별로 없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북유럽 쪽이 북유럽이. 자살률이 한동안 엄청 높았잖아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이건 의학적으로 규명이 된 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이게 일조량하고 상관이 있어요. 근데 청주가 그것도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쪽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연구가 없었던 건 아닌가. 이제 뭐 없진 않았고요. 있었는데 어쨌든 청주시가 있었다고요? 청주시가 아니라 충청북도 차원에서 이런저런 조건들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럼 이제 미세먼지 얘기로 다시 좀 돌아오면 그러면 그 어쨌든 발생해서 어떤 사망이나 이런 피해 사례가 있고 네. 피해 사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동남아 일대에 가보면 그 막 먼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그냥 옛날에 우리 70년대 그냥 그런 동네에서 우리도 뛰어놀고 살았어요. 예. 그럼 그때는 왜 미세먼지가 문제가 없다가 네. 지금 문제 얘기를 하느냐? 예. 지금은 척도가 개발이 돼서 10만 명당 몇 명이 어떻게 사망을 했는지가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것 자체가 개념이 없었죠. 없었고. 다만 그 당시에는 평균 그 사망률이 한 60대 정도였었다면 지금은 80대라는 점 네. 이렇게 이제 돼 있었던 것 때문인데 그러면 청주시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면 원인이 규명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있어요. 네. 저는 전주시와 청주시의 가장 이렇게 차이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외부에서 오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방안은 예를 들어서 서울처럼 원자력을 쓰면 원자력 하나를 우리 서울시에서는 없애기 위해서 친환경 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이나 이런 걸로 원자로 하나 값을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 없애라 이런 준비를 해서 몇 년 동안 해서 실제로 원전 하나에서 발생하는 전기량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우리도 그쪽에 전기를 쓴다면 청주로 들어오는 전기에 그 당진 화력발전소에서 오는 전기만큼은 우리가 알아서 쓰겠다고 얘기를 하면 네. 장기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외부에서 오건 뭐 그러면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건 또 없애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어디서 만들어지는지가 원인 규명이 돼야 되고 1번.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비산된 공기 중에 비산된 그 미세먼지들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공약으로 이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떨어졌으니까. 네. 근데 저는 되게 준비됐다고 보는 게 있잖아요. 아까도 이제 세종시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대전이 의외로 같은 우리 대전, 세종, 청주하면 같은 생활권이라고 보는데 그 미세먼지 농도라든가 이런 호흡기 질환 유병률이라든가 뭐 인구 10만 명당 그 조 사망률이라든가 이게 대전과 세종과 청주가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대전은 생각보다 맞습니다. 상당히 양호합니다. 예. 세종과 청주가 안 좋아요. 예. 자,
이걸 정확히 알고 계신 대전에서 훌륭하신 한 20여 년을 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청주와 비교를 해보면 이제 다음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도시숲, 도시공원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근데 대전 시민들은 꽤 있는데도 엄청나게 부족하다고들 외치거든요. 그리고 도시공원에 이 한 기퉁이만 뭐 조금 뭘 하려고 해도 난리가 나요. 그냥 놔두라는 거죠. 더 심지는 못할 망정.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운천동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 운천동 제가 거주하는데 바로 옆쪽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게이트 보호를 하는데 맨 땅에서 하세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도시숲, 도시공원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가 문제가 좀 있다. 아니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근데 김남균 기자가 뭐 소개할 내용이 있다고요? 네. 이거 이광희 전 의원에 대해서? 네. 그래서 네. 이분의 가치가 돋보입니다. 숲해설가. 숲해설사 출신. 지나가는 들꽃을 보고서도 네. 2권의 책을 펴내신 분. 네. 도시공원, 예. 도시숲 전문가, 예. 숲을 사랑하는 남자 예. 이광희 전 의원 되시겠습니다. 숲사람. 네. 마치 무슨 왜 그러세요? 참. 저기 김남균 기자 많이 변했죠? 어유. 네. 먹고 살려면 할 수 없어요. 네. 아 그런데 제가 그 박사과정 수료를 했는데 이막과 산림학과 박사과정 수료입니다. 정말요? 예. 아. 예, 농생물학과 출신이고요. 예. 네. 전문가 저희는 그것까지는 모르고 섭외를 했는데 제대로 섭외가 됐어요. 아니 그 문제는 제가 어쨌든 학교 수업과 관련돼서 석사 논문을 썼을 정도로 전문가입니다. 네. 나름. 네. 청주시의 그 도시숲, 도시공원 네. 10점 만점에 한 몇 점 정도 좀 막연하기는 합니다만. 그 10점 만점 이렇게 해서 될 문제라고 보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은 현재 평균 숲이 63.4%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숲이 네. 그거는 63% 정도는 대전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전국의 도시가 대부분이 63%를 유지하고 있어요. 예. 청주시는 얼마쯤 될까요? 아, 그거보다 떨어지나? 청주시는 50.6%입니다. 헐.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데다가요. 이게 청주청원이 통합이 돼서 50.6%예요. 그나마 통합되기 전에는 43%였습니다. 심각한 정도네요. 그 청주에 사는 사람들이 제가 이 문제를 저는 이제 어쨌든 이쪽 전문가고 논문도 그걸로 쓰고 뭐 학교 숲을 만들자 이렇게 학교 숲 조례도 만들고 이랬었던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여기 숲이 너무 없는 거예요, 청주가.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은 숲에 대해서 그냥 차 몰고 조금만 나가면 산에들에 다 있다는 잠깐만요. 이광희 전 의원님 다음에 출마를 염두에 두시면 이 동네 사람들은 이런 표현. 아니 그래서 이 녹지를 만들거나 숲을 만드는 것에 되게 인색합니다.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청주 와서 느꼈었던 점은 그렇게 파헤치는 것을 개발이고 발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이미지 자체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대전에 있는 사람들은 요만큼이라도 뭐를 하려고 하면 좀 냅둬라고 하는 분위기라면 대부분의 도시들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청주 사람들은 뭐 하면 그걸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게 좀 제가 35년 전에 내려왔었던 이방인의 눈으로 본 청주 시민들의 사고가 기본적으로 좀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마구 그래서 이번에 충격적인 사실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청주청원 통합되고 나서 그 축구장 640개 분량의 녹지를 또 없앤 거 아닙니까? 지금은 지켜도 시원찮은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주 시민들이 그 미세먼지가 굉장히 얼마나 안 좋으냐면 옛날에는 청주에 있다 서울 가면 숨쉬기가 거북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에 있다 청주 내려오면 숨쉬기가 거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공기 좋은 서울로 이사 가겠다고 그러는 분이 있었어요. 서울 외곽 쪽에 그런 데 많죠. 아니 서울 자체가 그게 미세먼지가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주시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로 얘기가 시작이 촉발이 됐지만 실제로 미세먼지를 발생 원인이 먼지에서 발생 원인을 줄이는 게 1번이고 발생된 오염된 비산된 먼지를 없애는 게 1번인데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딱 하나예요. 그
나무 이파리에 흡착시켜서 비 오면 빗물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녹지가 전국에 비해서 훨씬 적으면 청주시에 이렇게 들어가면 청주시 화면 띄워놓고서 그거 들어가면 50.6% 자랑스럽게 큰 글씨로 딱 돼 있어요, 녹지율이. 예.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해결책 역시 그런데 그쪽으로 그런데 해결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오히려 도시공원을 30%를 없애겠다고 거기다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오히려. 그 오늘 또 이런 뉴스도 나왔어요. 이강희 전 의원님 조만간 녹색당으로 가실 것 같은데? 저는 녹색당이 가장 좋아하는 민주당 후보입니다. 녹색당원들이 왜 나를 좋아해? 민주당원들이 좋아해야지. 그 이제 아파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도 뭐 잠두봉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신규로 이제 아파트 허가가 났잖아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파트 그 이제 과잉 공급 문제 때문에 너무 심각하니까 이제 규제 엄청나게 이제 신규 뭐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합동 회의까지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전임 이승훈 시장 때지만 허가를 내줬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자로 이제 이런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자로 나왔죠. 그러니까 어제자로 저희 충북인 뉴스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한 건데 올 12월 17일까지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 1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이 가장 심한 데가 어디냐? 이제 구 단위별로 해서 통계를 냈는데 청주시 저기 이제 청원구, 서원구, 상당구가 전국 톱10 안에 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청원구가 전국 2등이었었고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어느 정도 떨어졌냐? 그 8%에서 6% 정도까지 세 개의 지역구가 이제 떨어져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아파트 값이 떨어진 구, 행정구가 였고요. 그러니까 10위 안에 이제 세 곳이 들었고 10위 안에 그다음에 경남 거제가 가장 많이 떨어졌고 네. 두 거제 번째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구요. 조선 산업의 위기라든가 이런 지역 경제가 미친 영향들이 있는데 여긴 청주는 뭐 지금 경제 자체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예. 자 이제 11월 한 달만으로 놓고 보면 그 전국의 1, 2, 3등이 다 청주입니다. 그다음에 흥덕구도 이제 톱10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전국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예. 즉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이제 신규로 아파트를 갖다 지은다 해도 사실은 오히려 이게 주택 공급 있잖아요. 수요가 그러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굳이 아파트 숲을 없애서 아파트를 갖다가 더 지을 필요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예. 이강희 전 의원님, 어떤 식으로 청주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지닌 삶의 질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화두가 되어야 하잖아요. 예. 여전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의 도시예요. 성장 일변도의 도시, 100만 도시를 꿈꾸는 성장 일변도의 도시에 대한 감수성으로는 청주시의 발전, 그러니까 청주시의 미래는 없다고 전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삶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나 공원 녹지 문제나 아니면 청주에 산다는 이유로 보건 공공 서비스 부분이 약해서 서울 사는 사람보다 3년 먼저 죽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뭔가 뭐 외부에서 공장 만들고 이런 거에 더 천착할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청주 안에 있으면 산이 보이지 않는 도시가 됐습니다. 다 아파트만 보이는 거죠. 예. 들어오는 모든 길에는 다 아파트가 먼저 보이는 도시가 됐는데 과연 이 상태로 청주의 미래를 꿈꿀 수 있겠는가? 저는 어렵다고 봐요. 이건 패러다임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도시에서 제조업 승상주의, 성장 우선주의, 100만 도시를 꿈꾸는 이런 성장 우선주의적 방식에서 삶의 질을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삶의 질 혹은 문화도시, 뭐 교육도시 이런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한 청주의 미래는 없다. 한때 일본에서는 그 학교 폭력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도 꾸려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첫 번째로는 제 기억으로는 당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운동장의 면적이 갈수록 축소돼 가는 거. 이게 학교 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이 됐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접근 방법을
친구들 간의 관계부터 시작하는데 조사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만큼 광범위한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첫 번째는 운동장의 축소인데 두 번째가 숲이 사라져 간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의외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진짜 학교 주변에 나무를 대대적으로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산림청의 한 그 임원과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산림청의 임원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의 학교에 공문도 보냈었고 그 나무 심는 데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응답이 별로 없더래요. 전국 최초로 이제 학교 숲 조성 주례를 제가 이제 만들었었던 이유가 그건데요. 아, 전국에서 최초로 만든 거예요? 예, 예. 제가 저 전국 최초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게 있잖아요. 네. 전국 최초 네. 전문가 이렇게 되게 많은데 여태까지 안 보였어요. 네. 아니 왜안 그러니까 보였던 거죠? 내 입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실어줬잖아요. 근데 나 떨어졌잖아. 진짜. 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즘 와서 에이, 있잖아요. 진짜. 막 이제 모든 그거에 그런데요. 꽉 붙여요. 그런데요. 네. 아니 그래서 그 논문을 제가 본 적이 있었고 저도 이제 그 논문에 착안해서 사실은 학교 숲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아, 제 일본 사례.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저도 똑똑하죠. 그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방송 왜 이래요? 그걸 어디서 이게? 제가 어디서 아는 게 보셨지? 좀 많아요. 아니 예. 그래서 그 말씀이 맞고요. 그러니까 숲이 있는 곳에 근처에 있는 아파트값 조사 네. 이런 걸 이제 제가 그 우리 학교에서 배웁니다. 네. 그러니까 공원을 조성을 해서 아파트가 몇 미터 떨어질수록 아파트 평수당 얼마씩 떨어지는지. 예. 그러니까 그 반대로 숲이 있는 가까이 사는 아파트 값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예. 이런 조사를 하거나 범죄가 일어났을 때 숲이 있는 지역인지 아닌 지역인지 범죄율 조사. 네. 그 중에 하나가 학교에 이제 그런 조사를 하는 거예요. 숲이 보이는 곳에서 공부하는 아이들과 건물만 보이는 데서 공부한 아이들의 학력 평균 학력 신장 속도 근데 집중력 이런 거를 연구를 하는 거죠. 절제 부동산 얘기까지 왔는데 숲세권 전도사, 네. 숲세권 전문가예요 지금. 서울은 한 10여 년부터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한강이 어느 정도 보이느냐에 따라서 예, 맞습니다. 좀 올라갔었는데 네. 요즘은 주변에 숲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숲세권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잖아요. 지금 이제 그리고 그 김남균 기자 어저께 쓴 그 기사 저도 보고서 깜짝 놀라서 그 이제 뭐 글을 좀 쓸까 하다가 말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아파트가 한 3천 세대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2만 3천 개가 더 만들어지는데 해필이면 저게 나온 거예요. 저거는 뭐를 의미를 하냐면 그 강남 일대의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9.17 조치, 9.14 네. 9.13 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 저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은 집값이 잡힌 겁니다. 네. 현 정부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먹힌 건데 네. 먹혀서 결국은 그게 지역 특히 충북 같은 경우는 거품이 빠지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 거품이 빠지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서울이나 수도권은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쑥 빠져버릴 겁니다. 그냥 왜 그러냐면 거품 버블처럼 거품 경기가 일었었던 거거든요. 그게 현실화될 경우 지금 뭐 8%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20% 가까이 훅 내려갈 경우는 이 아파트 두 채 세 채 그걸 재산으로 가지고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파트를 짓겠다는 그게 허가가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는 네. 충북인 뉴스 많이 봐야 되는데. 아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까? 예. 이상으로 청주시 서원구의 출사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이광희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